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불법 폐기물이 묻힌 익산의 한 폐석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 올 초부터 침출수 처리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처리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데다 기준치를 초과한 침출수를 방류하다 적발되면서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익산의 한 폐석산 침출수 처리 시설입니다. 침출수에서 유해 성분을 1차로 걸러낸 뒤에 하루 120톤을 외부 폐수 처리장에 보내도록 설계됐습니다. 5달 동안 18,000톤을 처리해야 하지만 실제 처리량은 4,000톤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갈 곳을 잃은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처리 시설을 해놓고 처리는 안 오면서 폐수가 자꾸 쌓이니까 어딘가 모르게 관 속으로 흘려보내고 있어요. 지난 4월에는 침출수 처리 시설에서 나온 침출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환경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는 침출수 처리 시설이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며 부실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침출수 처리량과 폐수 처리 결과 성적서 등을 철저히 조사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처리 시설이 부실하다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감사를 통해서 책임자 그리고 그동안 운영 실태를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고. 익산시는 1차 처리된 침출수의 반입을 거부한 일부 하수종말 처리장과 협상이 마무리되면 정상 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처리수가 연계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연계 처리 협의 부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안 돼서 못 돌리고 있는 거지. 18억 원이 투입된 침출수 처리 시설에 대한 부실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와 국방부가 완주군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전주 항공대대 헬기 노선을 정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주민 대표단이 어제 처음으로 전주시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은 사자 면담을 제안했지만 주민들은 전주시가 직접 해결하라며 오히려 더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른 완주군 이사면 주민 대표단이 전주시를 찾았습니다. 전주시장과 첫 면담이 이루어지자 전주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완주 쪽으로 헬기 노선을 바꿨다며 거센 항의를 쏟아냅니다. 진실되게 얘기를 해야 돼. 철새가 호감하냐고만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주시장은 완주군과 협의 과정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주민들을 달랬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 전주시와 주민대책위는 물론 국방부, 완주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자며 사자 면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점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완주군과 또 우리 국민대책위하고 전주시하고 항공대하고 만나서 그분들하고 해서 같이 이거를 푸르시게 투명하게. 주민들은 오히려 발끈했습니다. 전주 항공대대가 전주시와 협의하면 헬기 노선을 바꿀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전주시가 직접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선을 바꾼 건 전주시와 국방부인 만큼 양측이 책임지라며 사자 면담을 거부한 겁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는 가운데, 아무런 답변도 없는 가운데 처음부터 들어가서 우리 들러리를 그런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헬기 운행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함께 2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대대 앞 농성장에서 촛불 집회와 1인 시위를 검토하는 등 더욱 강경한 투쟁을 예고하며 당분간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두 딸과 생리별해야 했던 어머니가 44년 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작은 딸을 찾았습니다. SNS와 유전자 분석 덕분이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긴 이별의 시간만큼 켜켜이 쌓여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옵니다. 서한식 씨가 두 딸과 헤어진 건 1973년. 작은 딸 미선 씨를 낳고 몸조리를 하러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두 딸을 위탁시설로 보내버렸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서 씨가 돌아왔을 땐 집, 가족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좀 좋아져서 갔더니 집도 팔고 애기도 없어지고 또 나한테 상해도 없이 어떻게 애기들을 다 이렇게 마음대로 갖다 주냐고. 나는 못 살 줄 알고 죽을 줄 알고. 남편의 짧은 변명을 뒤로하고 가족들의 의지에 두 딸을 찾길 40여 년. 직접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2년 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단서라곤 큰딸은 익산, 작은딸은 영어원에 보냈다는 남편의 말이 전부였습니다. 작은딸 미선 씨가 2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올해 초 페이스북을 통해 미선 씨와 같은 영어 이름을 가진 여성에게 연락했고 유전자 검사 끝에 미선 씨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 was prepared for it not to be a match, just in case. So I don't think you've ever seen me as emotional as I was that day, because it's something you never think can happen. 이제 가족들은 아직 찾지 못한 큰딸 조아선 씨와 만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진짜 보고 싶은 딸, 내 딸, 내가 둘이 딸을 잃고 한 번도 잃어본 적 없어요.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았지만 정작 지역민들의 힘이 돼야 할 지역방송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지원책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불합리한 제도로 더 힘들게 만든다는 지적까지 나오는데요. 지역방송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지역 여론을 형성하고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쳐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역 방송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체 방송산업 시장은 평균 6.5% 성장했지만 지역 방송은 오히려 점유율과 매출이 3.7%나 감소했고 같은 기간 서울 지상파 방송 종사자는 늘었지만 지역 방송은 400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역 방송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상황.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 민방사장단과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방송 발전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법안이 마련된 만큼 국회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의 역할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독자적인 지역방송의 진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역방송 재정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자치단체 등 외부 협찬을 받을 경우 언론재단이 일괄적으로 10% 수수료를 가져가는 건 불합리한 규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협찬에 대한 징수가 불가피하다면 그 재원은 고스란히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공익성이 있는 병원의 경우 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고 지역방송 제작 프로그램 유통 시장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중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지역방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방송사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이선학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숭좌은 2만여 명의 예술가들이 몰려있는 중국 최대의 미술 특화지구인데요. 이곳의 대표 작가들이 전북을 대표하는 작가들과 함께 전북에서 특별 전시회를 갖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소녀들이 한데에 모였습니다. 화려한 베이징에서 살아가는 도시 유민들의 처지를 녹여냈습니다. 중국의 사회 문제를 냉소적으로 들추는 치즈룽의 작품입니다. 贫富分化非常的严重我的作品关注的是社会的这个弱势群体这个在这样一个时代 중국에서 가장 큰 미술 특화지구인 숭좌의 대표 작가 10명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작가 6명과 함께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북 미술가들과 아시아의 교류를 위해
전북 도립미술관이 추진하는 아시아 지도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이웃의 바로 옆에 있는 이 아시아에 대한 동류의 어떤 문화 결속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상당히 친근한 프로젝트다. 이번 특별 전시회를 계기로 올해 숭좌 국제 아트 페스티벌에도 전북 작가 2명이 참가합니다. 내년에는 숭좌 문헌정보미술관에서 전북 작가 20여 명이 전시회를 열고 전북 미술의 힘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中国和韩国呢，这个地理上互为近邻，那么现在呢，也是这个经贸和人员的往来也非常密切。那么在这样的一个局面下呢，就是文化艺术的交流也越来越紧迫。 서구 작품만을 뒤쫓던 관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시아 현대 미술과의 교류가 한껏 무르익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 고분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꼽히고 있죠. 이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남원 가야를 널리 알리고 관리하기 위한 주민단체가 자발적으로 결성돼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37명으로 구성된 가야 주민 수호단은 훼손 감시반 운영과 역사 강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으로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손볼 수 있는 것은 손보고 또 가꿀 것은 가꾸고 그 준비 태세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의 낡고 고장난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창군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소년 소녀 가장과 독거노인 등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약 1,200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8억 5천만 원을 들여 214가구를 수리합니다. 완주군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가 오는 금요일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에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공동체, 청년, 문화다양성 등 7개 주제로 토의를 한 뒤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완주군은 또 지역 공동체 활동과 이야기를 담은 전시, 마당으로 나온 공동체도 함께 선보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임실 필봉농악이 야간 상설 공연으로 전통 연희극 춤추는 상쇠 필봉연가를 무대에 올립니다. 격동의 40년대 필봉마을을 배경으로 주인공 봉필의 사랑과 우여곡절을 그렸습니다. 춤추는 상쇠는 임실군 필봉문화촌 취락원에서 오는 토요일 저녁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8월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집단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에 대한 환경부 역학조사 발표가 다음 주에 있을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장전마을에 대한 집단 암 환자 발생과 관련해 진행한 주민건강 역학조사 결과를 오는 20일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은 인근의 비료 공장을 집단 암 환자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환경부 역학조사에서 비료 공장과의 상관관계가 밝혀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완산학원 사학비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4명을 학원 정관에 따라 직위 해제할 것을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완산학원 사학비리 사건은 설립자를 포함해 5명이 기소됐으며 설립자와 재단 사무국장은 구속 기소, 설립자 딸인 행정실장과 중학교 교장, 여고 교감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완산학원에 대한 추가 감사에 들어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군산시의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불법 건물을 수년째 이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A씨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군산 나포면의 아스콘 제조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을 수년째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군산시는 허가 없이 가설물을 설치한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노인 학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가정과 시설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사례는 233건으로 2017년 236건과 비슷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38%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전화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3곳을 운영해 노인학대 예방과 치료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29도, 무주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 오존 농도도 짙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소 높았던 먼지 수치는 오후엔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낮 기온은 대부분 26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들이 계속되겠습니다.